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공남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능력시험 2의 쓰기 영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쓰기 영역에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문장 구성하기였습니다. 미완성된 글을 읽고 빈칸에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었죠. 전체적인 맥락과 잘 연결되는 문장을 써야 하고 문장의 종결형을 통일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주어진 주제와 자료를 활용하여 한 문단의 글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단을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할 세 번째 유형 역시 계획을 세워서 글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및 과제 수행입니다. 먼저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하였는가, 주어진 주제에 맞는 글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뜨릴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주제에 따른 제시된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의 전체 구조인데요.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처음과 끝이 적절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 내용이 바뀌면 문단을 나눠야 합니다. 한 문단 안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문단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처럼 문단과 문단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언어 사용입니다. 언어 사용에는 언어의 다양성, 즉 해당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가 평가 기준이고요. 정확성에는 그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등급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고 또 정확하게 사용해서 글을 완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언어학적 기능입니다. 문어의 특성, 종결형, 어미, 조사, 어휘 등을 살려 글을 썼는가. 문어가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요. 글로 쓰는 언어가 있지요. 말로 하는 언어를 구어라고 한다면 글로 쓰는 언어를 문어라고 합니다.
문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글 구성하기 쓰기 답반을 작성할 때에 유의할 점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가며 글을 써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쓰도록 요구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감점이 됩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쓴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쓸 수 없을 때 내가 아는 다른 내용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쓰도록 하세요. 다음, 글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도입, 전개, 마무리 구조를 잘 갖추어 글을 써야 합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가 조금 어려운가요? 처음, 중간, 끝 구조를 잘 갖추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환되면,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문단을 바꾸어 써야 합니다. 앞에 채점 기준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 다음, 띄어쓰기는 많은 오류를 보이면 감점이 됩니다. 최대한 바른 띄어쓰기를 하여 감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평소에 글을 쓸 때나 읽을 때 띄어쓰기를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급 등급을 받고 싶다면 고급 수준의 어휘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초급의 문법만 사용하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일부 있더라도, 조금 있더라도 고급 수준의 어휘 문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자꾸 쓰지 않으면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급 수준의 어휘 문법을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은 글의 특성에 맞는 어휘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글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문법을 사용해야 하고 구어체 어휘 문법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문어체와 구어체를 봤죠? 문어체는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이고 구어체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까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말로 할 때는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있죠. 한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절대 한테라고 쓰지 않고 에게라고 써야 합니다. 글을 쓸 때 한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어체 어휘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만 사용합니다.
또 조사도 생략하지 말고 꼭 써야 합니다. 또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학교 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때에는 반드시 애를 써야 합니다. 조사를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종결형으로 습니다, 어요, 다시 말해서 아요, 어요, 여요, 채를 사용하면 감점이 됩니다. 반드시 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니은다, 는다, 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요? 첫 번째 유형에서는 그래서 사용한 종결형 어미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에서는 반드시 니은다, 는다, 다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에 20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쓰십시오. 한국 사회는 오디션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찬반의 의견도 많은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정해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십시오. 네, 이러한 오디션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오디션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한 편의 글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글의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제일 처음에 무엇을 쓸까요? 먼저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겠지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오디션을 거쳐서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소개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쓸 수 있겠지요.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 부작용까지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이 우리 문제에 주어진 요건이었죠? 그것을 쓸 수 있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참가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경쟁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하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들을 연결해서 쓴 한 편의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을 쓰기로 하였죠. 네,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볼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다. 여기서 1등한 사람은 데뷔하게 되는데 실제 음악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의 주장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1이죠. 오디션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나의 생각이에요. 왜냐? 나이, 외모, 직업에 상관없이 오디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지요. 그 후에 부작용을 조금 붙여 쓰겠는데요. 이 앞에는 긍정적인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송 특성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개인 정보가 대중들에게 알려져 사생활 노출 피해도 심각하다. 또 다른 문제는 경쟁 위주의 프로그램은 1등이 아니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서 할 일, 우리가 계획을 세웠었죠? 중간 2를 봅시다. 프로그램 자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면 참가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의도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미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정착 방안이 나옵니다. 참가자들의 실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막아야겠지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경쟁에 너무 몰입하여 패배자와 승리자로 참가자들을 구분하거나 방송에 비춰진 모습으로 참가자들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기획자, 오디션 참가자, 시청자들 모두가 과한 경쟁의식 속에서 탈피하고 벗어나서 프로그램 자체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제시를 하고 있지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때요? 한 편의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문제 더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세 번째 영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쓰기 100점 받자의 73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인터넷 익명성에 대한 그런 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생기는 피해 때문에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여러분의 이름을 밝히고 글을 씁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글을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익명성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도 자신의 이름을 밝힌 후에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쓰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겠지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는지, 이런 피해 때문이겠죠. 피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피해들이 있을까요? 명예훼손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피해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고요. 인터넷 실명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찬성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쓰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왜 찬성하고 있는지 또는 왜 반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글을 마치면 될 텐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먼저 뭘 하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쓰기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익명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익명성의 가장 큰 특징, 내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찬성한다. 선생님은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글을 쓸 거예요. 인터넷 실명제 찬성과 그 이유, 이 안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앞으로 이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의 전망,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중간, 끝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럼 이 계획에 맞게 모범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입니다. 인터넷 익명성이 뭔지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은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활동을 하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의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 허락해주고요. 정치적인 견해 같은 민감한 부분을 토론할 때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가능하지요. 내가 나를 숨기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하지만 왜 찬성하냐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익명성을 악용해서 나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어떤 사례냐면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들이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실명제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사람 이상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가 나와요. 뒤에.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의 실명 확인을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신이 쓰는 내용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다. 책임질 수 있는 내용만 글을 쓰게 되기 때문에. 악성 댓글과 같은 무분별한 댓글이 난무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악성 댓글이 많이 있는 그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지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실명제 도입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그게 끝이었죠. 전망,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비슷한 맥락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선거나 중요한 정치 문제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네티즌이 그에 유리하도록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그런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제시한 거예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다면, 알게 할 수 있다면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글을 쓰는 것이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머리도 많이 써야 하고 힘들지요? 자꾸자꾸 많이 써봐야지 글이 는다고 선생님이 많이 말했잖아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연습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게요. 시험 준비 팁. 먼저 평소에 글 읽기를 생활화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책도 있고 신문도 있고 게시판 글도 있고 인터넷도 있지요. 틈날 때마다 그런 글을 읽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읽기에서 쓰기가 느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연습만이 완벽을 만듭니다.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세요. 특히 쓰기의 경우 많이 써보는 사람만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계속 써본 다음에 선생님과 한국 친구들에게 계속 고쳐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늘 거예요. 시험을 볼 때에는 쓰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세요. 그냥 글을 쓰면 좋은 글이 나올 수 없다고 했지요. 탄탄한 계획에서 좋은 글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50분 동안 내 문제만 풀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시간이 많아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해야 생각을 많이 한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